은퇴를 한 이범호 38 KIA 타이거즈를 향해 후배 류현진 32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이응원의 메시지를 건넸다. 14일 한국 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2019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를 앞두고 만난 류현진은 전날 은퇴식을 치른 이범호를 언급했다. 류현진은 KBO 리그 한화 이글스 시절 한솥밥을 먹었던 이범호에 대해 처음 봤을 때부터 내 선배였고 팀의 중심에 있는 선배였다며 그런데도 후배인 제게 잘 해주셨다. 곧 돌아봤다. 그는 남들은 은퇴하는 게 축하할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쉽다.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욱더 쉬운 것 같다며 준비 중인 일도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범호가 미국 프로야구 지도자 연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류현진은 미국에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반색했다. 2000년에 한화에 입단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범호는 2010년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를 거쳐 2011년부터 KIA에서 뛰었다. 이범호는 류현진과는 처음에는 팀 선후배로 둥지를 옮긴 2011년부터 류현진이 KBO 리그에서 뛰었던 마지막 해인 2012년까지는 적으로 만났다. 류현진은 적으로 만난 선배 이범호에 대해 장타력에다 콘택트 능력이 뛰어나서 경계 대상이었다며 어려운 타자인 건 틀림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범호는 2011만 2012년 2년 동안 류현진을 상대로 7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표본 자체가 적고 2012년에는 이범호가 42경기 밖에 출전하지 못하는 등 부상에 시달린 시기였다. 류현진에게 이범호의 은퇴식을 계기로 그가 그리는 은퇴 그림을 묻자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국에서 은퇴해야죠 라며 선수 생활 마지막은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은퇴할 국내 팀은 그러면 진정팀인 한화인가라는 질문에 그럼요. 한화에서 해야죠 라고 뻔한 질문을 한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요즘도 한화 소속 투수인 장민재, 이태영이와는 카톡을 자주 한다며 한화 경기는 이긴 경기만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본다고 소개했다. 류현진은 그런데 한화 엔트리에는 모르는 선수가 많아졌다면서 3분의 1은 모르겠더라고 했다. 류현진은 15일 한국 시간 오전 8시 5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 파크에서 열리는 2019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후반기 첫 승에 도전한다. 작년 10월 25일 생애 첫 월드시리즈 선발 등판 경기에서 보스턴에게 4.2이닝 4실점을 기록하며 패전 투수가 됐던 류현진은 약 9개월 만에 같은 장소에서 보스턴을 상대로 서륙전에 나선다. 10승 2패 평균 자책점 1.73. 도무지 현실감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류현진의 믿기 힘든 뛰어난 전반기 성적이다. 하지만 이는 꿈도 아니고 만화도 아닌 류현진이 실력으로 만들어낸 숫자들이다.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 전체 1위, 내셔널리그 다승 공동 1위로
전반기를 마친 류현진은 역사적인 최고의 시즌을 만들기 위한 후반기 질주를 시작한다. 류현진은 지난 5일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었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흔히 한 시즌 동안 10승을 올려도 수준급 선발 투수로 인정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반기 10승은 정말이지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류현진에게 전반기 10승은 생애 첫 경험, 괄호 열고 괄호 닫고이 아니라 때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빅리그 진출 2년째를 맞은 류현진은 전반기 18경기에 등판해 10승 5패 3.44를 기록했다. 평균 자책점은 2013년보다 조금 상승했지만 승수를 쌓는 속도가 매우 빨라 시즌 15승 이상은 무난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류현진은 후반기 8경기에서 4승을 추가하는데 그치며 2년 연속 14승에 만족해야 했다. 이런저런 부상으로 여러 차례 로테이션을 거르다가 9월 중순에 시즌을 일찍 마친 것이 치명적이었다.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올스타전에 출전했던 선발 3인방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기로 했다. 따라서 다저스는 4호 선발 마에다, 켄타와로스 스트리플링, 그리고 올스타전에 출전했던 다저스 투수 중 가장 투구수 12개가 적었던 류현진이 보스턴과의 원정 3연전에 등판한다. 작년 월드시리즈의 리턴 매치로 야구 팬들의 관심이 높지만 내셔널리그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다저스로서는 사실 보스턴 원정에서 크게 힘을 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류현진은 다르다. 빅리그 데뷔 후 한 번도 펜웨이 파크 등판이 없었던 류현진은 작년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처음으로 100년 전통의 펜웨이 파크 마운드에 올랐다. 하지만 류현진은 2에서 1로 앞서던 5회 아웃까지 잡아놓고 2사 만루의 위기에서 마운드를 라이언 매드슨에게 넘겼다. 그리고 매드슨이 류현진의 책임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며 류현진은 패전 투수가 됐다. 따라서 류현진으로서는 펜웨이 파크에서 명예회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보스턴은 작년 월드시리즈에서 다저스를 4승 1패로 꺾고 통산 9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올 시즌은 13일 현재 50승 41패의 성적으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3위에 머물러 있다. 아직 시즌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속단하긴 이르지만 현재의 성적으로 시즌이 끝난다면 보스턴은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4위에 머물러 가을 야구에 진출할 수 없다. 하지만 보스턴은 올 시즌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팀 타율 272과 팀 득점 517점 1위, 팀 타점 2위 488개에 올라있을 정도로 여전히 막강한 타선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올스타전에서도 젠더 포가츠와 무키 베츠, 제디 마르티네스까지 3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물론 아메리칸 리그에 속해 있다 보니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뛰었던 제이디 마르티네스 정도를 제외하면 류현진을 자주 상대해본 타자는 거의 없다.
류현진과 맞대결을 펼칠 보스턴의 선발 투수는 통산 150승 77패 3.225의 성적을 자랑하는 빅리그 17년차의 베테랑 좌완 데이비 프라이스. 2012년 아메리칸리그 사이 영상 수상자이자 올스타 5회 출전에 빛나는 프라이스는 전성기가 지났다는 평가 속에서도 작년 16승에 이어 올해 전반기에도 7승 2패 3.224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프라이스는 작년 월드시리즈 2차전 승리 투수로 류현진과는 리턴 매치가 되는 셈이다. 류현진이 보스턴의 강타선과 펜웨이 파크라는 무대를 특별히 의식할 필요는 없다. 15일 경기는 월드시리즈도 아니고 류현진의 큰 기록이 달린 경기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다저스의 실질적인 1선발 역할을 하는 류현진에게는 모든 경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1. 선발의 후반기 첫 투구 내용에 따라 팀 분위기와 후반기 흐름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류현진은 다저스에서 그 정도로 큰 위치를 가진 투수가 됐다. MBC 스포츠 플러스 송재욱 해설위원은 류현진의 스타일을 볼 때 특별히 의식하고 경기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며 류현진은 상대방의 노림수를 파악해볼 배합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선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후반기에도 류현진이 하던 그대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보스턴전은 또 다른 의미도 있다. 올 시즌 류현진의 사이 영상 수상 가능성 높여줄 수 있는 경기다. 류현진의 강력한 경쟁자는 전반기 9승 5패, 평균 자책점 2.4명을 마크한 맥스 슈워저, 워싱턴, 다. 강력한 탈삼진 능력을 갖춘 슈워저는 사이 영상을 3번이나 수상한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 중 한 명이다. 송재웅 해설위원은 현재 성적을 보면 류현진이 앞서 있고 사이 영상 후보 0순위인 것은 맞다면서도 슈워저는 이미 검증된 선수고 사이 영상을 수상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전반기 막판 워싱턴이 흐름을 타면서 슈워저도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는 추세여서 후반기 힘든 경쟁을 펼칠 수도 있다며 그렇기에 후반기 첫 경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영상에 맘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